운 좋은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람들, 한마디로 대박 났다, 저 사람 너무 잘한다, 잘 된다, 운이 좋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성공의 물결이 오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성공의 물결. 이 성공의 물결이 오는 사람들은 운 좋은 상황이 우연의 일치처럼 팍팍팍팍팍팍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처럼 풀려 보인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그렇고요.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만의 성공의 물결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오냐 행운이, 대운을 기다리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약간의 행운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정말 큰 물결처럼 확 밀려오는 거죠. 우리가 바닷가에서 놀고 있으면 물이 빠져나갔다가 조금씩 들어오는 것 같네 라고 하다가 확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맞아요. 이렇게 행운의 시기가 물밀듯 덮쳐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번 확언을 해볼까요? 나에게 큰 행운의 시기가 물밀듯 덮쳐온다. 물론 이런 큰 물결이 날마다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첫 번째 성공에서 바로 이것을 했을 때 다시 두 번째 성공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했던 아주 작은 성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작은 성공들을 누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그때 바로 요거를 해야지만 그 다음 물결이 와요. 성공의 물결이.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즐거운 비명을 지르래요. 나 성공했다! 나 잘했다! 작은 성공일 수 있지만 나 이거 충분히 잘한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그렇게 활기찬 기분에 젖어 있을 때 뭐가 온다? 그 다음 성공이 온다고 합니다. 만약 나는 왜 잘 안 되지? 왜 나는 왜 작은 성공만 이루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은 이 즐거운 비명을 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은 충분히 내 그릇이 그 다음 행운이 올 만큼 커지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주 작은 동전도 진짜 부자들은 귀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담잖아요. 그래서 돈의 그릇이 계속 커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행운의 시기가 올 때 물밀듯 덮쳐오지만 이 작은 행운, 작은 성공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면서 활기찬 기분에 젖어 있을 때만 찾아온다고 합니다. 적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제 작은 성공에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작은 성공에 저는 행복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지 그 다음 물결이 온대요. 그 파동으로, 그 다음 감사로 물결이 옵니다. 나에게 큰 행운의 시기가 물밀듯 덮쳐오는데 그 행동은 내가 이 작은 성공들에 만족하고 감사할 때 그 파동으로 인해서 더 큰 것을 끌어오는 마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대요. 행운의 수레바퀴, 행복의 파랑새. 행복의 파랑새라는 말은 추상적인 비유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릴, 대운을 끌어올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는 뜻인 거죠. 이 가능성의 공간에는 우리의 잠재력 아직 다 사용하지 않은 그 잠재력의 공간 있잖아요. 거기에는 금광맥이 있대요. 다이아도 있겠죠. 모든 게 다 있대요.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 표층을 보고 여기 금광인가 봐요. 금이 조금 나와 라고 보스레기를 좀 잡았잖아요. 그리고 약간의 행운을 내가 얻은 거예요. 약간의 성공을 맛본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파잖아요. 비명을 지르고 감사하는 마음이 이걸 파는 도구인 거죠. 이걸 파면 잔뜩 쌓여있는 다른 광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새로운 행운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운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새로운 행운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작은 성공이 왔다가 또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 에너지가 어떤가? 라고 한번 살펴보라고 합니다. 성공의 물결은 아무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오는 거라고 해요. 그거는 어떤 에너지냐? 헤엄치다가 너무 지쳐서 그냥 몸에 힘을 쭉 빼고 있는데 파도가 쓱 나를 해변으로 데려다 줄 때가 있잖아요. 성공은 바로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게 애를 쓰는데 성공이 올 때는 뒤에서 바람이 쑥 밀어주는 것처럼, 파도가 나를 해변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나를 밀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죠. 성공은 당신이 하는 그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공은 너무나 큰 에너지고 그 에너지의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큰 부자들, 역사에 남는 부자들은 어떻게 성공하셨냐요? 그러면 운이 좋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것도 이것 중에 또 하나인 것 같아요. 성공의 물결은 당신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 그 물결을 타고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성공의 물결은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비껴서 간대요. 그 물결이 나를 비껴서 간대요.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그 대운의 물결, 성공의 물결, 행운의 물결은 당신을 비껴 지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이 거부한 행복이 있다면, 행운이 있다면, 성공이 있다면, 대운이 있다면 다 제게 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의 물결은 좋은 소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것들은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요. 성공의 물결은 오고 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물결이라는 그냥 말을 붙인 것 뿐입니다. 늘 가능성의 공간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 내가 접속하는 건 내가 하는 거죠. 짠 하고 접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맥, 이 금이 있네? 구스레기가 보여? 이거 맞네? 나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감사로 이 광맥을 따라가 볼 거야 라고 했을 때 내 삶과 성공의 가능성의 광맥이 연결되는 거예요. 삶 속에 물결을 받아들인다 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내 삶으로 성공의 물결을 받아들인다. 나는 내 삶으로 대운의 물결을 받아들인다. 나는 내 삶으로 운 좋은 상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 속의 물결을 받아들이면 그것은 당신과 함께 합니다. 만약 근데 부정적인 생각, 여기서는 파괴적인 펜듈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에 굴복해서 내가 나는 안 돼, 못해, 다 쉬워, 캔슬해 라고 한다면 나는 이 성공의 물결이 막 치는데 정 땅판으로 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이 늘 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럼 그것이 언제 소중하게 느껴지느냐? 그것이 사라져야지만 우리가 소중하다고. 우리가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사라진 후에나 얼마나 그것이 귀했음을 알게 될 거예요. 행복의 파랑새는 당신의 손바닥에서 항상 씨앗을 쪼아 먹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파랑새를 억지로 가두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단지 이 파랑새를 쫓아버리지만 않는다면 내 삶에서 계속해서 커다란 성공과 행운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어요. 파랑새를 쫓아버리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도 남는다. 이 말은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붙잡고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에 내 인생을 완전히 맡겨버리지만 않아도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잘 풀려가서 성공의 물결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언제? 내가 감사하고 즐거운 비명을 지르며 내 삶에 가진 것이 무엇인지 세어볼 때 어떻게 해야지 내 삶에 운 좋은 일들을 계속 끌어올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적어보세요.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혹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혹은 여러 가지 직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나의 외모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살 집이 있네, 다닐 직장이 있네, 내가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네,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고 있네. 내가 그토록 하고 싶었는데 힘들긴 하고 수입도 지금 잘 없긴 하지만 감사할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모든 것에 사랑을 느낄 거야.
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해 라는 말이 나와. 이사를 만약에 갈 때 옛집에서 당신 주위를 감싸고 있던 모든 것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동안 당신은 긍정적인 진동을 세상에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진동은 어떻게 되냐? 내가 보낸 진동은 반드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보낸 진동, 짜증나는 반드시 나에게 짜증나는 상황을 가져오고, 내가 보내는 진동, 감사합니다는 반드시 감사를 가지고 옵니다. 자, 첫 번째는 이렇게 감사하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바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원하는 집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그것은 주위의 사물에 대해 짜증내는 것보다는 어려운 일이지만 또 굉장히 쓸모있는 일이기도 해요. 어떤 게 좋을까? 미래의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를 계속해서 보세요. 인테리어도 보고, 어떤 커튼을 달지, 어떤 이불을 쓰지, 어떤 소파를 놓지, 어떤 조명이 좋을까 등등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 생각들은 적어보세요. 생각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한테 오는 것을 나는 막을 거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새로운 에너지로 다시 내 삶에 어울리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각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여러분은 휴일이 행복하실까요? 언제가 가장 행복한 날이었나요? 그때의 그 즐거운 기분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기분을 지속시키세요. 그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기억하세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무미건조한 일상의 삶에 빠져들면서 멋진 일들을 잊어버려요. 마치 주머니 속에 구멍을 뚫고 다이아를 줄줄 흘리는 거랑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핸드폰에 구멍이 있어서 휴대폰이 줄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언니 왜 그런 짓을 해요? 네, 우리가 그런 짓을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머니를 잘 꼬매서 다이아도 핸드폰도 안 빠뜨리는 거죠.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떻게 하면 즐거운 기분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 내가 여행을 가서 멋진 노을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웠어. 나는 이 즐거운 기분을 계속 지속시킬 거야. 라고 그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쭉 기억하는 겁니다. 망각하지 않아야 한대요. 우리는 마음속에 그 작은 축제의 불꽃을 늘 지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보세요. 나는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소중히 간직할 거야. 나는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소중히 간직할 거야. 작은 기쁨의 실오라기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모든 곳, 모든 것에서 행복의 손짓을 발견하세요. 안녕. 이렇게 작은 기쁨의 실오라기를 붙잡고 행복을 발견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최소한 지루하진 않을 거예요 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트랜서핑을 하면서 매 순간들이 내가 꿈을 향해서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있구나, 내 감정을 선택하는구나, 내 말을 선택하는구나, 내 기분을 선택하는구나, 어디로?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나는 꾸준히 이 경로를 이탈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죠. 그렇게 기뻐하는 거를 습관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삶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소식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가슴 깊이 킵해 놓을 필요는 없어. 이걸 그냥 잘 가, 듣고 잘 가. 이렇게 적어보세요. 나쁜 소식에는 문을 닫고 좋은 소식에 마음을 여세요. 나쁜 소식에 문을 닫고 좋은 소식에 마음을 여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고무적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습관적으로 음미하고
얘기하세요. 그것에 대해서 추적해보세요. 내가 그때 거기 가서 너무 행복했지? 그 기분이 왜 그랬지? 그때 온도도 좋았고 날씨도 좋았고. 저는 남편에게 그 얘기를 자주 해요. 우리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그 얘기를 해달라고. 아이들이 그러면 자기가 태어났을 때의 소식을 1000만 번을 들어도 행복해요. 엄마 아빠가 네가 태어났을 때 너무 예쁘고 작고 소중해서 울었어. 이러면 아이들이 어제도 듣고 오늘도 또 들었는데 또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축복으로 맞은 아이들한테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온 세상에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난 작은 아이인데 우리는 왜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는 법을 잊어버린 걸까요? 이제 서서히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자신과 주변 세상과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러면 당신은 조화로운 에너지를 주변에 퍼뜨리게 됩니다. 적어볼게요. 긍정적인 태도는 언제나 성공과 창조를 일궈냅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언제나 성공과 창조를 일궈냅니다. 오늘 오랜 시간 동안 리얼리티 트랜서핑 함께 했는데요. 좋은 문장들만 제가 또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나에게 큰 행운의 시기가 물밀듯 덮쳐온다. 나에게 큰 행운의 시기가 물밀듯 덮쳐온다. 내 작은 성공을 행복해 한다. 나는 내 작은 성공에 행복합니다. 새로운 행운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부한 운이 있다면 모두 저에게 주세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거절한 성공이 있다면 모두 저에게 주세요.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나는 내 삶으로 성공의 물결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내 삶으로 성공의 물결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 모든 상황에서 언제나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부메랑입니다. 생각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생각은 부메랑처럼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그러니 이제 즐겁고 행복한 느낌을 간직하세요. 나는 내 작은 성공을 행복해. 좋은 소식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세요. 긍정적인 태도는 언제나 성공과 창조를 일궈냅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공은 물결이고 그 물결에 우리가 원한다면 탈 수 있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탔을 때 긍정적인 태도, 감사하는 마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헤아리면서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이 기분 좋은 파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더 큰 성공의 물결을 나에게 끌어온다라는 내용을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부자가 된다는 건요, 문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일까요? 부자가 되는 길에는 함정도 있고 덫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도전이 생기거나 골치 아픈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걸 싫어한대요. 그래서 도망친대요. 문제가 생기는 그 즉시 그냥 다 손탁 털어버리고 나 안 해. 가버리는 거야. 근데 똑같은 어려움이 부자한테 있어도 부자는 내가 여기 가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계속 가는 방법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해외여행을 갔어요. 5박 6일밖에 시간이 없는데 그 뒤로 또 1년 동안 돌아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거기에서 티켓이 고장날 수도 있고 여권이 잘못될 수도 있고 그러면 가난한 마인드의 사람은 다 망쳤어. 난 왜 이렇게 운이 나쁘지? 그리고 여권도 발급도 안 받고 그냥 계속 눌러있. 막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일 처리를 안 해.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해야 돼. 간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화와 모든 거를 다 동원해서 지금 남아있는 이 시간을 최대한 알차게 등기고 다시 돌아갈 거야. 해결에 대한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그냥 놔버리고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해결하는 마인드를 가진 거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들을요. 부자들은 넘고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문제는 당연히 있지만 난 어떻게든 해결하고 내 목표를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부자들과 여러분과의 다른 점은 딱 하나예요. 이 마인드예요. 금수저여서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시작된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무시 못해요. 경험치를. 이 사람이 한 사람이 겪은 그 사람들과의 관계, 일의 양, 그리고 수많은 경우의 수들을 이거는 절대 아무도 가져갈 수 없는 이 사람만의 고유한 특성이면 노하우거든요. 그거를 무시하지 못해요. 자,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는 내 삶을 책임지겠다라고. 나는 내 삶을 책임지겠다. 나는 내가 가진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 나는 내가 가진 어려움보다 훨씬 크다라고 선언을 하다 보면 결국은 그렇게 될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더 강해질 수 있도록 자기를 키우는 게 성공의 비결이다. 근육도 계속 트레이닝을 하고 그러면 조금 더 근육이 생기고 조금 더 근육이 생기고 거기에다가 식단 조절을 하고 근육을 조금 더 다양하게 움직이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 계속 발달하고 성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어떤 동작들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부자 마인드를 장착하고 내가 점점 더 내 마인드가 건강해지잖아요. 내 마음이.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요. 마치 맵을 보는 것처럼 미로를 보면 바로 내 앞에 벽밖에 안 보이지만 미로를 하늘에서 바라봤을 때는 길이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이는 이 촉이 생겨요. 부자들 중에서 이 촉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요. 감이 본능적인 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투자를 하면 돈이 될지 안 될지 굉장히 빨리 확 감으로 알아요. 자, 이렇게 확언하겠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나를 키우고 있다. 1부터 10까지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이 제일 쉬운 문제예요. 근데 내가 이 정도의 레벨인데 5단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내가 레벨 2인데 레벨 5를 해결해야 돼. 2학년인데 초등학교 5학년 교재를 푸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럼 얼마나 이게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학교 다니기가 싫고 자기가 바보같이 느껴지겠어요. 그쵸? 근데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준비를 한참 하다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너무너무 고민해서 쓰러질 것 같았던 문제를 딱 보면 굉장히 우습죠. 왜? 나는 고3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만큼의 경험치와 그만큼 많이 시행착오를 겪고 이 문제 푸는 노하우를 익혔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레벨 1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마음 공부를 하면서 부자의 레벨을 높이잖아요. 부자의 마인드 세팅을 가지면 만약에 당신이 레벨 8에 있는 정도로 마음이 커지고 성장했다고 하면 5단계의 문제가 닥쳤을 때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똑같은 문제지만 당신이 어느 레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문제일 수도 있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나를 키우는 데 투자를 해야 돼요. 돈이 많은 사람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아주 크게 자기를 한계를 다 부셔버리고 아주 큰 물에서 노는 사람이건 아주 작은 필드에서 노는 사람이건 간에 공평해요. 인생은. 문제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한 문제, 장애물은 계속해서 찾아들어요. 근데 문제의 크기는 절대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난 문제의 크기는 결코 문제가 아니다 라고 확언해보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요? 중요한 건 나의 크기다 라고 확언해봅시다. 중요한 건 나의 크기다. 문제가 레벨이 1이건 2건 3이건 4건 5건 6건 7이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레벨을 10,000단을 찍잖아요. 1, 2, 3, 4, 뭐 100, 다 상관없어. 다 해결할 수 있어.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겠지만 성공의 단계를 올라가려면 당신의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야 합니다. 삶에 커다란 문제가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어요.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해석하면 내가 지금 작은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작아요. 라는 뜻이에요. 보이는 모습에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이 영원히 달라지기를 바란다면 문제의 크기를 재는데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문제의 크기를 쳐다보지 말고 내 크기를 쳐다보세요. 깊게 심호흡을 하고 결심해 봅시다. 확언할 준비 되셨죠? 어떠한 문제나 장애물도 나의 행복과 성공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더 큰 사람이 되겠다. 계속해서 이렇게 확언을 하다 보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움츠려드는 게 아니라 나는 큰 사람이야. 해결책을 알고 있어. 해결책이 지금은 당황해서 기억이 안 나지만 곧 보이게 될 거야. 혹은 힌트를 줄 수 있는 사람이나 책이나 방송이나 영감을 줄 수 있는 꿈이나 무언가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를 줄 거야 라고 해야 됩니다. 어려움 앞에서 움츠려들거나 문제를 없애려 하거나 피하려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그보다 강해질 수 있도록 자신을 키우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이렇게 해서 새롭게 나 자신을 세팅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소득이 10배, 100배까지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유지하면서 계속 불려나갈 수 있는 크기가 된다는 거죠. 당신은 하나의 그릇입니다. 당신의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많은 재산을 담아두고 계속해서 더 많이 집어넣으려면 내 그릇의 크기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식을 계속해서 키워나가야 돼요. 많은 재산을 담아두고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나는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확언해 볼게요. 많은 재산을 담고 더 많이 담을 수 있도록 나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담아두고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도록 나는 커지고 있습니다. 라고. 진공 상태를 싫어한대요, 우주는. 그래서 이렇게 풍족하면 거기에다가 그 공백에 많은 돈을 채워준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일반적으로 더 강한 쪽에 에너지를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문제 너무 심각한데? 이 문제 너무 허둥허둥거리고 있는데? 해결책을 찾아서 노력해야 되는데? 라고 한다면 네, 여러분은 어느 쪽이에요? 계속 허둥대면서 문제가 뭔지 파악을 하고 이 문제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온 사방에 알리면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동네 사람들 내가 살 수가 없네.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네. 이 사회가 그렇네, 내 부모가 그랬네, 내 학교가 그랬네, 내가 사는 지역이 그랬네 이러면서 탓하고 있으세요. 부자들은요, 가난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바로 해결책을 찾아요. 바로 해결책을 찾아요. 제기된 문제의 해답을 찾아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그런 문제의 재발을 막는 시스템 가동과 시간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성공한 부자입니다. 라고 확언해보세요. 나는 해결책을 찾는 성공한 부자입니다. 여러분한테 무슨 문제가 생겨도요.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냥 해결하고 빨리 넘어가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거. 내 에너지를 나를 키우는데 사용한 거.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해결책에 집중하는 거.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정말 멋있게 끝내는 거. 그게 진짜 최고죠. 나를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나를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하는 거. 나는 해결책을 찾는 성공한 부자입니다. 여기다 이만하게 써붙이세요. 냉장고나 화장실 앞이나 이렇게 써붙이세요.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해결책을 찾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기된 문제의 해답을 찾아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문제의 재발을 막는 시스템 가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나는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하곤 하겠습니다. 내가 커지면 문제는 사라집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막 쫓아가요. 어디를? 문제를 쫓아가요. 어머, 문짝이 이렇게 됐어. 아이고, 속상해. 이렇게 됐네. 여기서도 견적을 내고, 저기서도 내고, 저기서도 내고, 다른 방법이 있을까?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하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더 큰 문제로 만들어버려요. 에너지를 그렇게 쓰면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남아있질 않아요. 문제를 처리하고 장애를 뛰어넘을 수 있는 대인이 된다면 당신의 성공 가도를 막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가로막지 않는다면 당신의 성공은 멈출까요? 아니요. 멈출 수 없어요. 그 무엇도 내 성공을 멈출 수 없습니다. 내가 대인이기 때문에. 내가 문제보다 훨씬 더 큰 사람이라면, 내가 만 레벨인데 아무리 해봤자 뭐 100, 200, 300, 400, 500 다른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문제가 있어. 나는 만 레벨이기 때문에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자신을 이기는 경험을 여러 번 했고 내 그릇을 키워놨기 때문에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이죠. 멈출 수 없어요. 막힘없이 전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뭘 선택할 거예요? 그게 뭐든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막힘이 없는 사람은요, 어디든 갈 수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고 너무나 자유롭죠. 우리가 왜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려고 할까요? 저는 자유를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내 가족들을 편안하게, 따뜻하게,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힘과 자유. 그거를 위해서 돈을 벌려고 다들 노력하잖아요. 문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지 마세요. 문제는 너무 당연하게 오늘 우리가 이빨 닦으면 다음날 밥 먹으면 또 이 닦아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당연하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매번 닦아내면 돼요. 고춧가루 꼈어요. 이 닦았는데 여기 뭐가 꼈어요? 치실 이용하고 치과 가면 돼요. 왜 이렇게 이가 매번 이를 닦아야 되지? 귀찮아 죽겠네. 이거 하는 것보다 그냥 이거 한 번 해서 우르르 해서 뱉어내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자유로움을 음미하세요. 당신이 선택하는 게 뭐든지 간에 그대로 당신의 것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확언해 볼게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그대로 내 것이 된다. 너무 훌륭한 말이지 않아요? 진공청소기 앞에 막 자잘한 먼지가 있어도 그냥 쓱 지나가잖아요. 아무런 장애물 없이 쫙 지나가면은 굉장하죠. 깨끗해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색깔이든 칠할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색깔이 그대로 나와요. 두들두들한 먼지랑 쓰레기들을 싹 다 없앴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꾸고 상상하는 그 무엇이든 그 어떤 삶이든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자유로울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나는 어떤 어려움보다 크다. 나는 어떤 문제도 처리할 수 있다.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나는 나를 이기고 자유로움을 음미하는 사람이다. 백만장자 행동지침 읽어드릴게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보다 강해져라. 커다란 문제가 생겼다고 느껴질 때마다 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작아서 그래, 내가 작아서 그래 라고 소리를 치세요. 그 다음에 숨을 깊게 들이쉬면서 말하세요.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있나요? 문제가 되는 게 있다면 하나를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하나를 적어보시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적어도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러면 두 가지 이점이 생기죠. 첫 번째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아까보다 훨씬 커져요. 문제에 집중해서 문제에 괜히 스트레스 받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괜히 술이 땡기고 고통스러워하고 한숨이 푹푹 쉬어지고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는 것보다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그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건 나거든요. 이미 굉장히 좋은 해결책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문제를 회피하느냐고 못 보는 것 뿐이에요. 두 가지 이점. 첫째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기분이 좋아져요. 훨씬 잘 잠들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시도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빨리 자야지. 내일 아르바이트를 더 해야 되니까 빨리 자야지. 나는 나를 성장시킬 거니까 빨리 자야지. 내일의 하루가 있으니까. 난 여기서 멈추지 않을 거니까 라고. 어려움이 닥쳐도 여러분 그보다 강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잘 해왔고 잘 할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지금은 이 문제가 커 보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알고 기뻐할 거야 라고. 여러분 10년 전에 5년 전에 3년 전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어떤 문제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죽지 않고 살아남았어요. 왜? 그 문제를 이겨낼 만큼 커졌기 때문에. 충분히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자꾸 잊어버리니까 제가 자꾸 말해줄게요. 모든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와 모든 능력을 나를 사랑하는데, 내 꿈을 펼쳐나가는데, 나를 키워나가는데 쓰세요. 그렇게 하면 반짝반짝 빛나는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무덤에 딱 들어가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성장해요.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도 성장하고 우리 성장할 수 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내 삶을 180도 바꾸는 긍정학원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는 수많은 해야 한다가 있습니다. 청소해야 돼, 돈 벌어야 돼, 행복해져야만 해, 집 치워야 돼, 살 빼야 돼, 등등등. 하지만 해야만 해는 강요와 압박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말을 할 수 있다로 바꿔보세요. 할 수 있다에는 자유와 선택이 있습니다. 아이들 밥을 줄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살을 뺄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집을 치울 수 있다. 내가 원한다면 행복해질 수 있다. 라고. 해야만 해를 할 수 있다로 바꾸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쫓기지 않고 여유로운 기분이 듭니다. 이것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당신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성장하는 것을 막지 마세요. 새로운 변화를 허락하세요. 당신이 사랑임을 받아들이세요. 당신 안에 사랑이 퍼져나오도록 허락하세요. 당신은 눈치를 보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주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매맞으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부드럽게 보듬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욕먹으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어른으로 성장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계속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의 여정을 통해 당신은 피해자에서 생존자,
생존자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갑니다. 한 마리 새가 봄을 알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악수가 영혼의 기운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개의 별이 바다에서 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한 줄기 햇살이 방을 비출 수 있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웃음이 우울함을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한 걸음이 모든 여행의 시작입니다. 한 단어가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됩니다. 꿈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꿈꿀 때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당신이 꿈을 떠올릴 때 평화로운지 아니면 조급하고 걱정되고 두려운지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점점 평화로운 마음을 향해 나아가세요. 평화로운 감정이 들 때 그 꿈은 애씀 없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오늘의 삶에서 느끼는 상실이 크다고 생각된다면 삶에서 그만큼 많은 것을 시도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실수를 했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 것보다 좋은 것입니다.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참 잘했습니다. 이제 옛것이 모두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거울처럼 비춰주는 존재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거울 속 나를 웃게 하려면 거울을 보고 있는 내가 먼저 웃어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생각, 감정이 바뀌면 세상도 변하게 됩니다. 감옥 문창살 사이 죄수 2명이 밖을 바라봅니다. 한 죄수는 흙탕물을 봅니다. 한 죄수는 별을 봅니다. 거대한 황금빛 에너지가 온 지구를 뒤엎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축복과 사랑의 빛을 받으며 기뻐합니다. 그 중엔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축복 속에서 당신은 어떤 감정을 느끼나요?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해보세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나는 누릴 자격이 있다, 없다? 있다. 나는 사랑받고 있다. 나는 사랑하고 있다. 나는 가져도 된다. 내 몫을 주장해도 된다. 내가 다 가져도 될 만큼 우주의 풍요가 차고 넘친다. 넘치는 풍요가 있다. 나는 승리한다. 나는 승리할 자격이 있다. 나에겐 선택할 힘이 있다. 우주에 사랑이 있다. 사랑의 힘과 치유의 힘이 있다. 모든 상처를 회복시킬 영원한 사랑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깨어날 수 있다. 나는 깨어날 수 있다. 나는 깨어나고 있다. 나는 깨어났다. 이미 모든 것이 충분하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 내 앞에도 사랑, 내 뒤에도 사랑, 내 왼쪽에도 사랑, 내 오른쪽에도 사랑, 내 위에도 사랑, 내 아래에도 사랑.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모두 사랑이 있다. 기분이 우울하면 과거에 사는 것이다. 기분이 불안하면 미래에 사는 것이다. 마음이 평화롭다면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절대 잘못될 리 없다. 당신의 우주에서 주인공은 당신 자신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커다란 행운이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사랑이 되는 것은 곧 내가 되는 길입니다. 사랑은 엄청난 힘입니다. 사랑의 느낌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입니다. 사랑이 가득할 때 당신은 스스로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느낍니다. 사랑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힘을 줄 뿐 아니라 기쁨과 지식도 내어줍니다. 그러나 사물의 전모를 보면 그렇게 미워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워하지 말라가 아니라 알고 보니 미워할 일이 아니네. 용서해라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잘못한 게 아니네 하고 알게 됩니다. 사랑이 아니면 주지 마세요. 미안할 일, 사과할 일, 용서할 일을 만들지 마세요. 줄 때는 오직 사랑만 담아주세요. 기쁘게 주고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희생은 위장된 분노입니다. 희생은 조금 주고 많이 받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헌신은 주면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배려 깊은 사랑은 주면서 이미 다 받았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도 날 사랑하지 않아 라고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심하니 세상이나 다른 사람도 의심합니다. 자신을 못 살게 구니 세상이 나를 공격하는 것 같아 라고 느낍니다. 불안하니 걱정이 많아집니다. 오지도 않는 미래까지 끌어와서 미리 염려합니다. 늘 시간에 쫓기고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짜 당신의 모습은 평화에 가깝습니다. 당신의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가 있습니다. 진짜 당신은 있음과 감사입니다. 우주의 모든 좋은 것이 당신에게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신의 날개 안에 보호받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어떤 경험이든 다 괜찮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은 결국 다 플러스가 됩니다.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모두가 다 신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좋은 것이 다 당신에게 가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이 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신의 시선으로 보면 좋음과 나쁨, 기쁨과 슬픔, 모자람과 넘침, 무능함과 유능함이 다 좋습니다. 해가 뜨면 해가 떠서 좋고, 달이 뜨면 달이 떠서 좋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좋습니다. 꽃들은 모두 고유하게 아름다울 뿐 서로 순위를 다투지 않습니다. 스윙월드 때문에 당신을 한계 지을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되면 스윙월드는 거품처럼 사라집니다.
성공한 경험은 추억이 됩니다. 실패할 경험은 삶의 교훈으로 간직됩니다. 지나고 보면 모든 순간이 다 소중한 당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이 새로운 출발이 됩니다. 당신의 모든 삶은 버릴 것 없는 플러스입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돈의 신에게 배우는 머니 시크릿이었습니다. 여러분, 애 많이 쓰셨어요.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은 결국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걷는 모든 길의 이름은 성장입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